자,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교재 255페이지 보시면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까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위험은 쉬워요. 한 장 넘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위험의 종류 딱 4개 좋게 5개죠. 자,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사업상 위험 사자, 2번 금융적 위험 금자, 3번 법적 위험 법자, 4번 인플레 위험 인자,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 유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무슨 법인? 사금법인이 있대. 사금법인유 5가지입니다. 사금법인유. 하나씩 봐요. 먼저 사업상 위험은 말 그대로 사업 자체를 가리킨다. 그럼 사업상 위험은요. 다시 기업, 니은, 디귿번 3가지. 다시 첫자만 동그라미. 시장 위험 시자 동그라미. 두 번째 운영 위험 운자. 세 번째 위치적 위험 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는다? 시운위. 빨리 읽으면요. 시운이. 문제가 심리 안 심리, 시운이 안 시운이. 그대로 시운이 하면 되겠네요. 시운이 3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봐요. 먼저 시장 위험은요. 말 그대로 시장이 좋아 나빠. 요즘 시장 나쁘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북한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위험은요. 판단해 보세요.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피할 수 없죠. 나중에 다음 종박이 되면요. 얘는 피할 수 없는 거야. 피할 수 없으면요. 다른 말로 체계적 위험이 돼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 됩니다. 니은번 운영 위험은요. 말 그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래서 단어 두 개 밑줄 하세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미출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을 잘 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운영 위험은요. 피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피할 수 있죠. 지가 운영만 잘하면 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거라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죠. 얘는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위치적 위험은요.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손해를 봅니다. 위치적 위험. 얘는요.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피할 수 있죠. 왜? 내가 판단해서 나쁜 위치는 내가 피하면 되는 거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바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시운이 3가지 사업상 위험이 되고요.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은 자, 첫째 밑줄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는 커집니다. 그만큼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 가능성은 높아지고 밑줄. 이게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한 줄 내려가요. 그러나 또 밑줄 하세요. 부채가 없이 전부 100% 내 돈,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렛대과도 없지만은 금융적 위험도 없게 됩니다. 전부가 내 돈, 자기 자본이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번요. 자, 법적 위험은요. 법적 환경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자, 기업만 밑줄 하세요. 부동산 세제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요. 또 위험을 처할 수도 있죠. 법적 위험이 됩니다. 4번요. 인플레 위험은요. 바로 물가 상승이죠. 그것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화폐 가치 하락했다는 위험인데요. 따라서 이럴 때 첫 줄,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자, 대출자는부터 밑줄입니다. 은행,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이자보다는 변동이자를 선호. 인플레만큼 금리 올리잖아요. 따라서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유동성 위험은요. 밑줄입니다.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때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요즘 이런 물건 많습니다. 요즘요. 금리가 높아요. 또 상가 매물, 아파트 매물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급매. 급하게 팔려면 손해보고 팔아야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자, 이상 5가지, 사금, 법인유 5가지, 어려운 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다음에, 네모 3번, 수익과 위험인데 먼저 1번, 수익률의 개념에서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보게 되면 수익률 종류가 1번, 기대 수익률. 한 장 넘겼더니, 괄호 2번, 요구 수익률. 맨 밑에 보시면 3번, 실현 수익률 3가지. 얘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과 실현 수익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먼저 괄호 1번, 위험 화살표는 네모 5개 암기했지 뭐. 사금, 법인유 5가지 암기했죠. 암기되었고. 괄호 2번, 수익률이 3가지네. 1번, 2번, 3번 봅니다. 결론입니다. 1번과 2번이 중요합니다. 얘는 영 안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기대 수익률은 예외 없어요. 얘만 나왔다. 10중 8구는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이제 5월, 6월, 7월, 8 되면요. 이거 계속 강조할 거야. 예. 막판에 하면 제가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예. 원래 냄새가 불풀 나거든요. 계산 문제. 얘는요. 지문, 이론 문제.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을 쉬운 말로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 현금 5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상가를 선호합니다. 상가를 사게 되면 자 20%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 이게 바로 예상 수익률이죠.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가 기대 수익률. 두 번째,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얘는요 반드시 위험이 들어가요.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이다. 위험. 그럼 얘는요 일단 책을 보고 체크부터 할게요. 요구 수익률은 몇 페이지세요? 258페이지. 258페이지. 동남아 1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 안에 미쳐라세요. 위험과 위험 동그라미. 위험자가 들어가지.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할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어떤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 동그라미. 최소. 속지 마세요. 최대 수익률 틀린 말입니다. 최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네.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럼 얘는요. 자, 비교합니다. 요거 차이점이 뭐지? 차이점이. 기대 수익률은요.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하고 대상 물건. 요거 수익률은요. 대상 물건 자체가 아니고 비교 물건. 항상 비교합니다. 그럼 보세요. 5억 갖고 상가를 사. 이 사람이 상가를 직접 살려고 합니다. 내가 뭐지? 대상 물건. 그럼 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상가를 사게 되면 얼마? 20% 수익이 예상, 기대 수익입니다. 근데 5억 갖고 상가를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비교해야 됩니다. 상가 대신에 아파트를 살까? 땅을 살까? 아니면 그 뭐죠? 암호화폐 있죠? 코인을 살까? 주식을 투자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얘가 뭡니까? 비교지, 비교.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식과 비교하죠. 주식.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 항상 위험하지. 위험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주식 갖고 사고 팔고 했더니 전부 다 상승을 했더니 이때는 얼마 수익 예상이 된다? 10%. 주식은 10% 먹을 수 있겠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위험이 반영된 최소한의 요구 수익입니다. 얘가 바로 요구 수익입니다. 비교했죠. 위험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답이 나왔지. 주식은 10%야. 상가는 20%야. 투자한다, 안 한다, 상가? 당연히 투자한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항상 요구 수익, 위험은 작아야 됩니다. 항상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답이 나왔죠, 두 가지. 그럼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때 요구 수익률, 요구. 얘는요, 기대 수익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합계론에서 요거자만 하면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도요, 따로 입지론에서, 지난달 수업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률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하나의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거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를 비교하거든요. 이때는 항상 도달 범위가 커야 되고 최소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항상 이제 요거만 나왔다.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실현 수익률은요, 실현되었다. 말 그대로 실현되었다. 처분했대요. 처분한 결과입니다. 실현 수익.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 통하기 때문에 이 결과, 처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투자한다는 것은 실현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3개 나와요. 또 네모가 2개 나와요. 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강의 노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전 수익률, 사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사전 수익률은 바로 계획된 의도의 수익률이다. 계획된 수익률이다. 반면에 사후 수익률은 정반대로 실현되었어요. 실현된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점이 달라요. 계획한다. 얘가 바로 미래형, 미래. 얘는 바로 미래가 되고요. 사후 개념은요, 실현되었다. 이미 과거형.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투자한다. 투자한다가 뭡니까? 바로 얘를 말하지. 땅을 살려고 합니다. 예.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의 수익률은요, 얘를 말해요. 사전 수익률을 가리킨다. 얘를 말해요. 얘를. 얘는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캔슬. 예. 얘는요, 투자했다가 되고 투자한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니까. 항상 투자의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 사전 수익률만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이 2개 아시겠죠? 공부했다면 하나씩 구분하자. 기대 수익률은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예, 예상하니까 뭐지? 사전 수익률이지. 다음에
요거 수녀는요,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요거 수녀는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10%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10% 모을 거라고. 이것도 뭐지? 사전. 다만 위험만 감안했을 뿐이지.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선 수익률이니까. 얘도 뭐지? 사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요,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얘가 사후.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항상 사전 수익률. 공통점이네. 그러니까 사전 개념을 두 가지를 비교해요. 두 가지를. 공통점입니다. 얘는 뭐지? 투자와 거리가 멀지. 투자했다가 돼버리니까. 얘는 이제 시험관은 거리가 멀대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거 보시면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왔죠. 둘 다 뭐지? 사전 수익률. 여기까지는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달라져. 다음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내부 수익률. 다음에 외부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얘가 뭡니까? 이 차이점은요. 먼저 내부 수익률은 똑같은 말로 얘는요. 땡땡. 바로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반면에 외부 수익률은 외부적으로 비교하자. 비교 물건입니다. 외부적으로 비교하자. 답이 나왔네요. 기대 수익률은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지? 내부 수익률. 그러나 요거 수익률은 항상 뭐지? 대상 자체가 아니고 뭐 항상 비교하자. 비교하니까 뭐지? 얘가 바로 외부적으로 비교한다. 외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같은 점은 둘 다 사전 수익률인데 다른 점은요, 얘는 내부, 얘는 외부 수익률이다.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클 때 투자한다? 기대 수익이죠. 요 수익은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죠. 둘 중에 자 기대가 클 때 투자고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니까 결국 얘를 선택하니까 기대 수익을 선택하니까 얘를 포기했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결국 기대 수익을 선택하니까 요거 수익 얘를 포기했습니다. 둘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얘를 선택한 결과, 투자한 결과 얘는 포기했다. 그래서 화살표. 또 네모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모. 예. 투자의 기회비입니다. 기회비. 결국 기대 수익을 선택한 결과 얘를 포기했어요. 이때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은 바로 포기한 대가입니다.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은 바로 포기한 금액이죠. 포기한 최대 금액입니다. 포기한 대가로서 포기한 최대 금액이 기회비용입니다. 당장 기회비용 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지금 오전반.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 예. 지금 공부를 선택했잖아요. 대신에 많은 걸 포기했지. 그러면 오전만 하게 되면 되게 뭘 포기했습니까? 직장을 포기하고요. 직장을 포기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공부의 가치는 정말 큽니다. 기회비용이. 다만 학원비 몇십만 원, 책값 몇십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이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합격하려고 1년 동안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큰 비용은요. 직장 연봉 얼마? 4천 잡을게, 4천. 적어요. 5천만 원 잡을까요? 5천만 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공부해서 안 돼서 5천만 원 손해본 거야. 지참만큼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자꾸 길어진 사람이 있어. 2년 합니다. 3년 해요. 예. 이제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자꾸 쌓여가. 예.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야. 심지어 몇 억을 손해봐요. 예. 근데 이 공부는요, 절대 길면 안 돼. 뭐 때문에? 기회비용이 워낙 크니까. 예. 절대 중개사, 자기소개 시험 공부는요, 빨리 끝내야 돼요. 1년보다 8개월이 현명합니다. 8개월보다 6개월이 현명합니다. 예.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길게 하세요. 예. 그런 분들은요, 벌써 이거 몇 억 까먹었고, 그 바람에 본인의 건강 해쳐, 가정 문제 전부 다 또 안 좋아. 그냥 이것저것 다 꼬여버리잖아요. 예. 예. 제발 부탁드리는데 원래 끝내세요. 내년에 저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저 보면 제가 째려볼 거예요. 그냥. 예. 기분 좋게 무슨 일단 패스해. 그냥 패스하시고. 그래서 꼭 우리 시험은 빨리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예.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일단 이런 용어들 확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시험은요. 요거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로, 그리고 눌러서 이것은 내부 수익률이다. X지. 지금 바꿔서 묻거든요. 이거 바꿔서 물어. 그리고 요거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과 거리가 멀다 하면 틀렸지. 기회비용을 가르치잖아요. 여기까지 교재 봅니다. 257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 고래 1번 기대 수익률.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은요. 예상 수익률인데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사전적 밑줄, 예상 수익률 밑줄 다 적어들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별 발생 가능한 순수익과 순수익, 수익 동그라미 수익만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4번에서 발생 가능한 순수익과 수익만 동그라미. 수익과 그 상황에 발생할 확률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 나왔죠? 수익, 확률 곱하면 돼요. 계산 문제는. 수익과 확률을 곱한 후에 합해서 가중 평균치를 구한다. 이런 계산 문제가 아래 보니까 기본 문제가 있어요. 이 기본 계산 문제는 제가 1월달 풀어드렸기 때문에 매달마다 풀기는 그렇고 일단 지난달 강의나 이런 분들 그냥 보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푸시되 다음 과정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 풀어봅니다. 이렇게 이제 확률 곱하기 수익률을 구한다. 다음 페이지. 고래 2번. 요거 수익률은요. 동그라미 1번. 체크되어 있죠. 2번 요거 수익률을 다른 말로 밑줄 하세요. 외부 수익률 밑줄. 기회 자본 비용 밑줄. 내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다 적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자, 네모 공식 나있죠. 요술 이꼴 단어 3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다. 나있죠.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맨 아래에 참고표 2개 있죠.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다. 어떻게?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 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예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의 대가예요. 시간의 대가입니다. 위험이 전혀 없잖아요. 이는 다른 말로 안전이율 또는 순수이율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대, 위험이 전혀 없대. 어떤 게 있죠? 은행의 적금, 국채 수익률. 얘는요, 시간만 지나가면 저절로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위험률이 되고요.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말 그대로 위험의 대가다. 얘는 위험의 대가예요. 자, 이 할점은요, 요때 위험이 있죠. 요 위험은요, 모든 위험이 아니고, 얘는요, 오로지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이것만 가리켜요. 그리고 예상 인플레가 포함되어 버리면, 얘가 초과되면요, 이것을 가리켜서 피셔 효과라고 부르죠. 피셔 효과. 인플레가 포함되면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도 커지잖아요. 얘도 커진다. 예. 따라서 위험이 높을수록 요거는 수익도 커진다 해서 화살표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그래서 네모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가치는 하락한다. 무슨 관계? 반비례. 얘는 얼마나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얘가 있어. 위험시 있어. 그러니까 가스 충전소가 있대.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당연히 떨어지겠지. 당연한 말입니다. 얘가 잘 나온다 지금. 근데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왜 비례관계고 왜 가치는 반비례관계입니까? 얘를 알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얘만 여러분들이 좀 메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메모하자. 투자 가치 이꼴 장래 기대 수익 나누기 요거 수익률입니다. 이때 요거 수를 똑같은 말로 이꼴 할인율이다라고 불려요. 할인율이다. 따라서 장래 기대 수익을 요거 수익률로 할인시켜주면 현재 투자 가치를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요 식을 놓고 봤을 때 방금 공부했죠. 요거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시험은요, 얘도요, 출제가 되었거든요. 문제 확인. 문제 13번요. 13번. 13번.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다? 13회 때. 13회 때. 자, 내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에 기댄 토지가 있다. 예. 수익 얼마? 2천만 원.
뭐만 남았죠?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 수능만. 계속 볼게요.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율이 5%다. 얘가 뭡니까? 무위험률. 5%. 이어서 무위험 할증률이 3%다. 얘가 뭐지? 3%다. 얘는 없네요. 자, 이럴 때 투자 가치는 괄호가 된다. 그럼 다 푼 거 아니에요? 합하니까 몇 프로? 8%. 따라서 계산기 뚫어냈네요. 2천만 원 나누기 0.08. 그러면 정답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정답 2억 5천.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몇 회? 13회죠. 그리고 여태 나왔거든.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작년 34회죠. 예. 이때 처음 나오고 두 번째로 나왔어. 한 20년 만에. 그래서 작년에 요 문제 나왔습니다. 점수 그냥 주는 겁니다. 투자가치 구하시오. 예. 딱 두 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요. 일단 준비하면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냥. 답이 그냥 나오는 건데. 자, 다시. 이제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맞죠? 얘가 무슨 관계? 비례관계. 1번. 요 식을 보시면서요. 그러면 분모값이 커질수록 얘는 커질까 작아질까? 얘가 분모값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지.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는 반대로 하락한다. 무슨 관계? 반비례. 얘가 몇 번? 2번.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 두 줄로 알 수 있습니다. 교재 확인. 교재 볼까요? 자, 교재는요.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3번 목차. 투자 여부는요. 1번, 2번이죠. 1번만 몇 줄 다 하는 겁니다. 기대가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선택한다. 다 하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한 장 넘어가요. 목차 5번.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자, 1번 투자가치 하면서 박스 공식 있죠? 박스 공식. 요거. 똑같잖아. 분자 분모.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따라서 3번, 4번 묶어주고 3번, 4번 묶어주고 읽어보시면 돼. 4번은 뭡니까? 위험이 클수록 반대로 가치는 하락한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괄호 2번은 시장 가치고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괄호 3번 투자 여부. 동그라미 1번 이미 있죠. 1번만 밑줄합니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 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6번 목차.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 같은 말로 비례관계. 다 적어드렸죠. 비례관계. 다음 페이지. 자, 7번 위험에 대한 태도는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러면 266페이지 266페이지 목차 9번 위험과 수익의 적정 한 장 넘기세요. 네모 4번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자, 요거 설명드리면 오늘 수업이 끝나겠는데요. 얘는 따로 강의 노트 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강의 노트 여백에다 필기하든지 아니면 책 여백에다 필기하든지 기본적으로 약간의 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268페이지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4번 평균 분사법과 포트폴리오. 자, 지금부터 책을 잡아드립니다. 자, 먼저 평균 분산법입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일단 이렇게 화살표합니다. 자, 평균분산법 적용이 X. 얘를 적용할 수가 없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두 번째가 변이계수예요. 변이계수. 자, 이 틀을 잡자. 평균분산법 적용이 곤란할 때 포트폴리오 또는 변이계수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첫 번째, 평균분산법이 뭘 말합니까? 평균은요, 수익입니다. 분산은요, 위험이에요.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기대값으로 측정합니다. 기대값으로. 통계학에서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표준편차로 측정합니다. 통계학 용어니까 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평균 수익 기대값 한 묶음입니다. 같은 묶음이 되고요. 분산, 위험, 표준편차 또 한 묶음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 수익은 기대 수익, 기대값으로 측정하고 위험은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요 내용이 이제 책을 보고 확인. 앞페이지 보세요. 266페이지. 266페이지. 목차 9번.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요. 바로 1번이 있죠. 1번 제목을 밑줄 하세요. 수익은 기대치 밑줄. 나왔네. 수익은 기대치로 측정합니다. 기대치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바로 2번. 위험의 측정은요. 동그라미 2번 모두 밑줄 하세요. 2번. 위험의 측정은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나왔죠? 위험은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단어가 복잡한 거기 때문에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수익은 기대치, 위험은 표준편차 또는 분산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268페이지. 자, 네모 4번 평균분산법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예를 잘 따라서 예를 들면 투자한 A와 B가 있습니다. 자, A에 투자하면 수익은요 12%, 위험은 6%다. B에 투자하면 수익은 12%, 위험은 4%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한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은 A와 B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한다? 많은 분이 필요가 있죠. 왜냐? 수익이 똑같으면요.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누구든지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지. 얘가 바로 평균분산 결정법입니다. 평균분산법은요,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은 똑같아야 돼. 그럼 다 아는 거잖아요. 수익이 똑같으면 뭐지? 위험이 작은 쪽이야. 위험이 똑같으면 뭐지? 수익이 높은 쪽이야. 얼마나 쉬워요. 되시겠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이야. 위험이 똑같으면 뭐지? 수익이 높은 쪽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평균분산법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뭘 선택하지? B를 선택한다. 이때 B 선택은요, 몰빵이에요, 몰빵. 예. 모든 전 재산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지. 여기 하면 바보잖아요. 예. 이때는요, 몰빵이 가능해. 모든 수익이 똑같으면 누구든지 가장 위험이 작은 쪽에 몰빵해버리지. 여기까지가 평균분산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들이 주식해 보셨죠? 고수다, 고수피에 주식 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막 수백 개의 주식들이 수익이 똑같다 다르다 다 달라. 위험이 다 달라요. 어느 한쪽에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A 주식은 수익이 12.8%다. 위험은요 예를 들면 5.9%다. B 주식은요 수익이 10.5%고 위험은 뭐 5.1%다. C 주식은요 위험은 수익은 8.5%고 수익은 이렇게 돼요. 위험은 뭐 4.3%다. 얘가 삼성전자, 뭐 현대차라든지 세계건설이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수익이 다 다르고 위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이럴 때 다 달라요. 평균사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 되시겠죠? 수익이 다 달라요. 위험이 다 달라요. 이럴 때는요 평균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없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나 변이계수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는 뭐지? 분산투자. 여러분 주식할 적에 전부 다 뭐하지? 분산투자하는 거지. 몰빵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럴 때 몰빵하는, 같을 때 몰빵하는 거지. 다 다르잖아. 몰빵하면 안 돼요. 분산투자. 두 번째가 뭐지? 변이계수. 포트폴리오는요 따로 이제 별도 목차가 나오니까 얘는요 따로 공부하는 거 따로. 이제 변이계수만 남았습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 변이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 책에 나와요. 268페이지. 자, 지금 내용 체크합니다. 괄호 1번. 평균분사법이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 평균분사 원리는 밑줄 아세요? 동일한 수익률인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이면 수익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원리 다 아는 거지. 괄호 2번요. 평균분사법의 한계. 한 줄 밑줄 아세요? 수익과 위험이 둘 다 각각 다를 때에는 평균분사법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2번하고 3번 두 개 묶어줘요. 2번, 3번. 2번이 뭐지? 포트폴리오. 3번이 뭐지? 변이계수. 포트폴리오는 따로 공부하고요. 그러면 3번 변이계수가 뭡니까? 아래에 목차 보니까 괄호 3번 변이계수 나오지. 변이계수. 그래서 3번 변이계수 박스 공식 있죠. 변이계수. 복잡하죠? 예, 변이계수. 요거 암기할래요? 안 할래요? 일단 절대는 아닌데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저는 출제 안 되면 설명 안 합니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 분모가 되게 많잖아.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변이계수. 위험 나누기 수익입니다. 그런 단어가 보입니까? 네모 박스에. 이것만 동그라미 하시면 동그라미.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니까 암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워요. 왜? 분자 분모가 단어 한 개 딱 들어가면요. 나중에 하시는데 해봐. 위에 게 위험인지 수익인지 오락가락 해버립니다. 이런 거 잡기가 어려워요. 예. 오히려 더 어려워. 예. 가면 잡히거든. 100% 똑부러지게 안 게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돌아서면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변이계수 하게 되면요. 자, 일단 암기 들어갑니다. 첫자 변, 끝자 수, 첫자 끝자. 첫자가 올라갑니다. 끝자가 내려가요. 자, 털 잡았죠? 그러면 첫자가 올라가고 끝자가 내려가면요. 얘는 쉬워요. 수는 수익이니까.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변은 위험이다. 이것만 잡으면 되겠네. 변은 뭘 말해요? 잘 아시잖아. 변은 똥이잖아. 똥. 예. 똥은 뭐에서 피하잖아. 예. 이것 때문에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은 똥이야 위험이다. 그래서 변이 개수하게 되면 첫자, 끝자, 변이 개수. 딱 끝나지, 그지? 변이 개수. 위험 나누기 수익입니다.
변이계수. 자, 그러면 위험 나누기 수익인데 다시 요거 봅니다. 주산이 두 개 있는데 이럴 때 사람은 뭘 투자한다? B를 선택한다고 했죠. 수익이 똑같으면 이미 작은 거잖아요. 지금부터 A, B 둘 다 변이계수 구하자. 변이계수 구하자. 불러줘요. A는 위험 얼마? 위험 6. 수익 얼마? 12. 얘가 변이계수야. 예? 다음에 B. B는요, 불러줘요. 위험 얼마? 4. 수익 12. 끝났지? 얘가 변이계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2분의 1. 0.5. 얘는요, 3분의 1. 약 0.33. 그럼 정답은요, 이렇게 딱 보시면서 누구나 B를 선택하는 거 있잖아. 답은 이미 B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답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변이 계수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변이 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변이 계수는 위험 나누기 수익 변이 계수인데 결론적으로 낮을수록 위험이 작다는 말입니다. 유리하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박스 아시겠죠? 위험 나누기 수익.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줄 하세요. 변이 계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모두 밑줄 하세요.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 제가 왜 예를 설명드렸을까요? 옛날에 출제되었으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얘가 지문입니다. 얘가 지문이야. A는 수익은 12%, 위험은 6%다. B는 수익은 12%, 위험은 4%인데 이때 변이계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 계산 과정은 여러분이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변이계수 쓰게 되면 B가 유리하죠. B가 우월하잖아요. 그런데 A가 우월하다, 틀린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숫자를 따당 주면서 변이계수를 생각하면 B가 우월한데 A가 우월하다. 그러면 이 과정은요, 여러분이 다 풀어봐야 되는 숫자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변이계수를 암기시켜 드렸고 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마지막 정리 마치겠습니다. 평균 분산법을 적용할 수가 없을 때, 적용하기가 곤란할 때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나 변이계수를 쓰게 되는데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은 위험과 수익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안내 받으셨죠? 4월 10일 날 선거일은 합반으로 수업하게 되고요. 그때 가서는 투자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금융까지 1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